정태야, 너 여기 웬일이야? 날 알아본 사람은 바로 여자친구의 엄마 수키 아줌마였다. 순간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나는 등골이 오싹했다. 아줌마가 여기는 어떻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고 말문이 턱 막혀버렸다. 변명을 해야 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아줌마는 진지한 얼굴로 날 쳐다보고 있었고 나는 아무런 말도 못한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죄송합니다, 아줌마. 얼마 전 아는 형님의 소개로 6살 많은 돌싱녀를 한 명 소개받아 양평에 드라이브를 나왔다가 바람 피우는 현장을 그녀가 목격하고 말았다. 그녀 옆에도 웬 낯선 남자가 팔짱을 끼고 있는데 무척이나 다정해 보이는 게 남자친구처럼 보였다. 그렇게 몇 분간의 침묵이 흐르고 수진이와 무슨 문제라도 있니? 이제는 모든 사실을 털어놔야 할 때가 온 듯했다. 5살 연하의 여자친구는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 그녀 나이 20살 때부터 사귀기 시작해 7년을 만나왔고 현재 나는 32살, 여자친구는 27살입니다. 아마 별 탈이 없었다면 내년 봄에 결혼 예정이었네요. 7년을 만나왔어도 이제껏 사소한 말다툼 외에는 크게 한번 싸움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잘 맞았고 서로 잘 맞춰줬습니다. 오랜 연애에도 그녀는 내가 너무 좋다고 나 하나만 바라보던 여자였는데 그래서 나도 내년에 결혼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3개월 전 여자친구는 대학 다닐 때 친구로 지내던 남자애랑 연락을 하다가 저한테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 사이라고 오랜 연애 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에 단순히 남사친 정도로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결국엔 그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더군요. 곧 결혼을 앞두고 불과 6개월 전에 양가 어르신들 모셔놓고 간소하게 약혼까지 한 사이인데 때가 쏟아져도 모자랄 상황에 다른 남자와 밥 먹고 술 먹고 다니며 바람을 피웠다니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그 남자를 사랑해서 만난 것이 아니니 나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지금은 많이 후회스럽다고 당장 그 남자를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끝냈어야 했는데 여자친구는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말에 그땐 제가 여친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서 차마 헤어지질 못하겠더라고요. 친한 친구 한 명한테 이 사실을 털어놨더니 나보고 7년을 만나오고 약혼까지 한 상태인데 바람이라니.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며 당장 헤어지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한 번 바람 피운 여자, 2번은 바람 안 피겠냐고 하더군요. 제가 여친을 너무 사랑하는 게 크기도 했고 바람 피운 거 잘못했다고 하니 한 번은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녀를 볼 때마다 바람 피웠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오르고 삶의 의욕도 없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내 상황을 전해들은 친한 선배가 내 마음 달래준다고 해서 만났는데 술 한잔 하다가 사람으로 상처받은 건 사람으로 치유해야 한다며 얼마 전 이혼한 6살 연상의 누나를 소개시켜줬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사귀게 되었네요. 아줌마에게 그 자리에서 모두 실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파혼하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면서까지 결혼하는 건 아니라고 해서 결국 우린 7년간의 연애의 종지부를 찍었네요. 서로 간의 신뢰가 깨졌으니 파혼은 당연한 거였겠죠. 저는 2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동네에 살던 여자친구의 엄마이자 우리 엄마와도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내던 수키 아줌마가 날 많이 챙겨줬다. 가끔은 아줌마와 단둘이 백화점 가서 옷을 사주시기도 하고 시간 되면 영화도 같이 보고 시내 길거리를 걸을 때면 내 팔짱을 끼고 아들 없이 딸만 셋이던 아줌마는 늘 날 볼 때면 나 같은 아들 하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시며 맛집 찾아다니며 저녁 식사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아줌마 첫째 딸과 연애하면서부터는 정말 친아들처럼 대해주셨고요. 아줌마는 나랑 다닐 때에는 청바지에 라운드티 같은 걸 입고 다니시는데 워낙에 관리를 잘 하셔서인지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짓궂은 남자들이 둘이 어떤 관계냐고 수상한 관계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네요. 그럼 아줌마가 저 큰 누나예요. 라고 하면 다들 믿더군요. 그리고 파혼하고 한 달 뒤 아줌마가 밤 9시가 넘어 저하고 술 한잔 하고 싶다며 절 찾아왔어요. 아줌마가 날 위로해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아줌마는 저한테 아주 많이 미안해했어요. 절 위로한답시고 비싼 소고기에 술을 사주었지요. 여자친구와는 헤어졌지만 아줌마와는 더 자주 연락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고도 했습니다.
아줌마는 절 볼 때마다 남자답게 생겼네. 덩치도 크고 듬직하다며 딸의 남자친구로 아주 흡족해 하셨는데 헤어지고 남주기 아깝다며 많이 아쉬워했죠. 그리고 내 생일 때에 숙희 아줌마가 카톡이 와서 뭐 먹고 싶다고 물어보시길래 소고기 잔뜩 들어간 미역국이 먹고 싶다고 했더니 아줌마가 시장에 가서 장까지 봐와서 소고기를 듬뿍 넣고 몇십 분 동안 푹 끓여낸 미역국에 생일상의 케이크까지 준비해서 내어주시는데 어찌나 맛있던지 태어나서 그렇게 입안에 착착 감기는 미역국은 난생 처음 먹어봤네요. 아줌마는 넓은 집에 남자만 있으니 집구석이 말이 아니라며 가끔 집에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밑반찬도 챙겨주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찾아왔고 올 때마다 아줌마는 정성스럽게 집밥을 해주셨고요. 하루는 숙희 아줌마와 만나 닭발에 소주 한잔 하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술 때문인지 기분이 좋으시다며 자꾸 나한테 잔을 들이밀면서 술을 가득 채워 달라는 겁니다. 사실 숙희 아줌마는 딸만 셋이고 남편이 10년 전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일명 과부이십니다. 그날따라 술이 많이 취한 아줌마는 얼마 전 사귀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졌다면서 제 앞에서 자꾸 외롭다고 하네요. 항상 엄마처럼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내숭 많고 까다로운 성격보다는 솔직하고 꾸밈 없는 성격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털털하고 가끔은 장난기 있는 모습조차 너무 좋았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깊어질수록 그녀에 대해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귀고 있는 사람은 있을까? 연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이차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루를 24시간으로 잡았을 때 적어도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전부 그분 생각을 했으니까요. 같이 놀러 다닌 곳도 많았고 얘기도 참 많이 했어요. 무엇보다 그 시간 1분 1초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는데 사실 누가 봐도 좀 그래 보이잖아요. 그녀가 그러더라고요. 너도 얼른 좋은 사람 만나. 그날 일은 다 있고. 웃으면서 그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서서히 연락이 뜸해지다 멀어졌고 얼마 전에 정확히 한 달 만에 그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잘 지내느냐? 별일은 없느냐? 여자친구는 생겼느냐? 제 딴에는 그분에 대한 마음이 다 정리됐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더군요. 솔직히 보고 싶었던 거죠. 만나자. 그래서 만났죠.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하시더군요. 그때부터 무언가 알 수 없는 제 마음이 요동치더라고요. 그래요. 잊은 게 아니었어요. 눌러뒀던 것뿐이죠. 그날 하루가 너무 행복해서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밤이 깊고 새벽이 되도록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데려다 준답시고 새벽에 함께 길을 걸었죠. 저는 사실 남녀 관계에 있어 남자가 많은 부분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가 리드하는 것보다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죠. 근데 그날따라 제가 아닌 것 같더군요. 저희 집으로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했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대로 헤어지게 되면 영원히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도 집에 가봐야 할 것도 없다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쉽게 수락을 하길래 이건 뭐지 싶더군요. 우리 오늘 얼굴 보고 나면 언제 또 볼런지 모르겠다. 그치? 저는 아무 대답을 못했죠. 현실적으로 정말 힘든 사이니까요. 이 세상은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부남입니다. 아내는 얼굴도 귀엽고 성격도 완전 착하며 가정생활에 아주 충실한 아내입니다. 처음 교제할 때는 뭐 하나 걸리는 게 없었죠. 서로 사랑하고 보고 싶고 궁합도 잘 맞았습니다. 근데 결혼 3년 차부터는 이상하게도 아내는 잠자리 가지는 것을 꺼려했고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조용하고 화목했던 가정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급기야 큰 소리까지 오가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고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내는 그런 쪽에 별 감흥이 없는 여자였고 이제껏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기 결혼을 한 것 같고 애정도 점점 식어져 싸우는 일이 많아지고 물건도 집어던져지고 욕도 하게 되더군요. 아내는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이게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성이 흥이 없는 여자인데 마인드를 바꾸기도 어렵고 이후 수십 수백 번을 싸우고 이혼도 하려고 했지만 이혼은 죽어도 못 해주겠답니다. 저도 제 아내만큼 가정에 충실한 여자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차라리 참거나 나가서 바람이라도 피워야지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7박 8일짜리 연수를 갔다가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꺼리낌 없이 일단 대시하고 봤습니다. 그녀도 제가 마음에 들어해서 7일간 신나게 잘 놀았습니다.
이후 바람 피우다 아내에게 걸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이런저런 사건이 있어도 저희 부부에게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착한 거 살림잘하는 거, 아기들 잘 키우는 거, 부모님들께 잘하는 거, 요것만 되면 그거 하나쯤은 내가 알아서 풀면 되겠지 생각하고 삽니다. 궁합, 성격,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자면 경제력. 이거 결혼 생활에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계 거절하는 것도 이혼 사유라고 들었어요. 사랑이란 것은 몸과 마음이 합쳐져야 완전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요. 그러니 나이차로 고민하시는 거라면 일단 더 만나보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현실적인 문제는 대화를 통해 서로 타협을 하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여성분도 남성분도 모두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서로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서로에 대한 미움만 남지 않을까요? 저희 부부처럼 말이죠.